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 11 11시부터 90분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네. 제가 한 8시, 7시 40분 때 30분부터 오늘 시장이 약간 주춤을 그냥 생각했어. 네. 왜냐면 계속 전 빨간 톤 옷을 입었잖아요. 네. 오늘 이 언니가 파란색 톤을 갖다 놓고 집에 가버렸네. 갖다 놓고 가버렸네. 그래서? 네. 그래서 딴 걸 또 하나 집으려고 했는데 네. 또 빨간색 톤이 없더라고 오늘요. 그런데 어쨌든 날씨가 좀 더운데 오후에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시장이? 아니야 오늘 날씨가 풀렸는데 영 내가 몸에 그 옷 할 때부터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자켓을 벗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자기만 보더라 자기라도 빨간 톤인데 자기도 약간 보라색 톤인데 느낌이 안 좋아. 저 원래 보라돌입니다. 아니 오늘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오늘 뭔가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요. 네. 시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시장 자체는 느낌으로 보면 외국인 매수도 좀 줄고 있고요. 네. 순매수 지금 모르겠지만 좀 줄고 있고요. 코스닥도 물론 강한 흐름인데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봐 주세요. 일단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어제도 이제 장중에는 별로 매수를 안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매수가 없었습니다만은 거래 장 끝나고 이제 블럭이 돌았는지 대량 거래가 있었는지 1,400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매수세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한 34억 정도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49억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관망하는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 그리스, 유로존 이런 문제도 조금 있고 계속해서 이제 좀 관망하는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도한다거나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은 아니고 어제 또 이제 그 CNBC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나와서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이라는 표현인데 요즘 영어 공부 좀 하세요? 테이퍼 텐트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이 한번 폭하고 한번 빠지지 않겠니? 그런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제도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시작할 때부터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주 중심에 대한 하락, 이런 것들이 좀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사회과학원이죠. 지금 보게 되면은 1분기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쪽을 6.5%인가요? 6.8%로 지금 6.8%로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6.8%라는 얘기는 이제 7% 언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쪽도 전략 후강에 대한 쪽을 이제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그런 모습인데 6.8%를 좀 예상하고 있고, 골드만 같은 경우는 심지어 6% 초반대까지도 예상을 하고 많이 나온 김에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뉴스 하나 떴잖아요. HSBC에서 하는 PMI 지수. PMI 지수가 예상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50.6이었어요. 50.6이었는데 지금 49.2인가 49.3인가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약보합 출발했다가 강보합 갔다가 또 한 0.5%까지 떨어졌다가요. 지금 0.12 조금 약보합인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올수록 뭔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국 시장 저희가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요. 하여튼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다. 지금 3,300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거 끝났다 했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성강통 1월 초부터 리커창이 총리죠? 리커창 총리가 얘기했고요. 이번에 바로 개막할 때도 또 리커창이 또 얘기했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 빠르면 5월, 10월 달, 또 4월 달에 공표회의가 또 나오죠. 성강통이요. 4월 달 공표하게 되면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강통에 대한 쪽이 시작이 되면 과연 이제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전강 후약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약 후강에 대한 쪽 시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성강통이 시작이 되고, 지금 중국에 대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이머징 마켓 지수, 인덱스 편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면 과연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쪽에서는 또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종목을 잘 골라든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이제 약간 다른 얘기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 핫 이슈는 전 세계적인 핫 이슈는 결국 이란에 대한 문제가 이제 2월달 말까지니까요. 또 근접했다 얘기하는데 언제 또 틀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국가 간의 협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에
상대한 변수에 따른 유가의 움직임.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유가는 결국 지나고 나서 수치는 플러스가 났지만 네. 장중에는 41달러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가 또 막판에 또 기어올라가서 오늘 장중에 하루에 폭이 위아래로 5달러 정도까지 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큰 건데요. 그래서 유가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변수가 되겠고요. 글로벌 금융업계의 가장 큰 관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AIIB. 그죠? 이거 상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딴 방송보다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인데요. 이거 잘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 말이니까 다음 주 초잖아요. 30일이 4월 30일이 네. 월요일인가요? 네. 맞아요? 3월 30일 월요일 맞아요? 4월 30일이 월요일. 맞죠.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가입을 해야 돼요. 중국 정부가 바꾸지 않는 한, 네, 4월 30일까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도 월말까지 확정해서 발표한다 그랬어요. 아직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몰라요. 기대감은 한다는 분위기로 좀 약간 여론을 떠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미국의 압력, 미국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미국의 사드 있고 이거 AIB 있고요. 그러나 관련해서 26일부터 20일까지 보아 포럼이요. 보아라는 지역 이름이잖아요. 해남성.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이난성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안 가봤는데 제가 가봤어요? 저 아니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아시아의 네. 하와이라는 한인석이 있는 그쪽인데요. 26일부터 29일인데요. 계속 말씀드리면 거기 첫날 시진핑 주석이 개막 연설하는데요. 강인한 중국의 개혁. 그리고 여기 보면 벌써 이미 지난주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보고에서 네. 보면 아시아 쪽의 개발이 지금 뒤처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있냐 그러면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아시아의 개발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 미국이라든가 EU에 휘둘리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금융에 휘둘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서 정치적 결단력, 과감성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가 AIIB랑 그리고 계속 말하자면 1대1로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거다. 네, 그거에 대해 또 강조가 들어가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나라 약간 하고 있고, 일본도 이제 일본은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아시아 개발은행의 주요 멤버인데요. 일본도 지금, 내 있는 ADB 총재가, 제가 알기로 ADB 총재가 네. 일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을 슬쩍 하면서요, 협력 관계로 공존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무도 모르는데요. 가입의 여부에 따라서 크게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일본도 네. 뭐 어쨌든 간에 네. 다 하는데 혼자서 왕따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살짝 참여하겠다. 나는 의사는 내비쳤는데. 근데 큰 형님이 어그리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큰 형님인데 큰 형님, 이제 형님도 아니. 어찌되었건 간에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여부에 따라서 하여튼 핵심은 중국이죠. 중국의 하여튼 그런 SOC 관련된 기업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만 아시면 돼요. 이것도 먼 얘기가 아니라 2020년까지의 1대1로 프로젝트의 사업입니다.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5조 달러. 5조 달러면 한 5,700조 원. 5,700조 원. 우리가 25조 얘기했잖아요. 네. 4대강에 우리가 녹차 라떼 만들 때 네. 거기 25조가 들어가니까 그거야 230배 정도 됩니다. 230배.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지분만큼 거기에 엮이지 않겠느냐는 거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분만큼. 왜냐하면 여기 참여하는, 여기를 통해서 무슨 시행 계획, 보증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급 보증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 은행을 통해서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지분이 얼마나 투자할지 모르죠. 막상 들어가면 우리나라 입김을 크게 해서 돈이 우리가 없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하려고 그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 중국이 당초 얘기했던 규모가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제시했던 규모가 5%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분이 5%. 5%면 제가 혼자 계산하면 5조 달러의 5%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그 다음에 정치력이죠. 거기서 더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요번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중국에서 가장 히트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별로 해당이 없는데 시멘트 주식이거든요. 네, 진짜 중국에서요. 시멘트 관련주 이런 게 잘 나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전 좀 주식을 봤는데 몇 개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중국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중국의 철도 관련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항만, 비행기, 공항 이런 거 등등등등 이런 거 크게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부터.
왜냐하면 중국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 뭐 당연하기 때문에요. 그런 쪽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또 두 번째 코너는 매주 화요일 날은 우리가 베스트 전문가 코너니까요. 네. 그분이 누군지 다음 코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의 듣는다 그런데요. 베스트 전문가는 이제 한 주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최선 월간, 그죠? 네. 최선 월간 아니면 3개월 분기 베스트 전문가를 저희가 소개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늘의 베스트 전문가 누구예요, 이분? 보게 되면 예전에 네. 어떤 전문가분이 네. 분기도 나오고 월간도 나오고 그리고 네. 가장 잘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죠. 그걸 대세라고 표현하죠. 대세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 그분 잘 안 나와. 네. 근데 이분이 어제도 나오고 네. 오늘도 나오고 네. 이분이 대세가 지금 네. 그분이 오신 효과가 이제 드디어 발휘가 되나? 네. 지금 분기 네. 베스트에도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자, 어제 나오셨던 윤종문 전문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자료까지 준비하셨다는 또 첩보가 있습니다. 네. 웬만한 주간 평일날 네. 나오는 방송에 별로 준비를 안 해요. 네, 그냥 와서 터는 분인데 오늘은 자료까지 준비했다는 얘기 있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풀어봐 볼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자리가 네. 분기 베스트 이제 전문가로 해서 그렇습니다.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네. 약속을 지킨 거지. 네. 예. 이제 3개월째 계속 분기 베스트에 좀 올라와 있는데 네. 지금 제가 항상 이제 주창을 하는 부분이 네. 뭐냐면요. 이 들쑥날쑥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이제 저희 회원방이죠. 트렌드가 회원방을 만들어 나가자 네. 하는 거고, 물론 이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수익률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네. 어떤 때는 수익률이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 손실만큼은 나지 말자 네. 하는 그런 이제 주의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종목 발굴에 노력을 하고, 네. 꾸준하게 회원분들 이제 리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서부터요. 네. 이제 작년 10월 달에는 좀 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이 됐었어요. 네네. 하지만은 11월 달에서부터, 지금 시점까지는 꾸준하게 네. 이 회원분들 수익률이 잘 올라오고,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 방 수익률만 올라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회원 몇몇 분의 고수익으로 인해서 방 수익률이 올라오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수의 다른 이제 회원분들은 오히려 소외감만 느껴지는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베스트 전문가로 올라가서 또 공개 방송 해봐야 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수익 안 난 회원분들은 더더욱 짜증밖에 나지를 않겠죠. 잠깐, 여기서 그게 보면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 일반적인 평균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전체 금액을 갖고 하는 평균치가 아니라 다수가 들어있는 건 모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값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개인분들의 중간값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값, 평균치. 중간값 그렇게 놓고보다 가운데 제일 많이 평균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분포도 상에서의 네, 중간값이죠. 네, 중간값을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거기에다 네. 또 다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이게 이제 수익률 올라오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원분들 왕창 주식을 이제 다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 1년 동안 꽁꽁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통상적으로 주식들이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고전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한 두세 달 정도 쭉쭉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 있어요. 네. 물린 주식 올라오면서 수익률 발생되는 거는 그거는 뭐랄까요? 진짜 배기 수익률은 아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왕창 손실 난 거 손실이 조금씩 복구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 수익률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다른 한 경우는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그 종목을 통해서 신규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 나가는 그러면 실제 이제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그런 수익률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뭔지 알겠네요.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런
뭐, 이 방송 출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매 흐름을 진행을 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웬만한 거 이런 거 잘 인정을 안 하잖아요, 성격이. 네네. 그런데 제가 웬만한 건 또 제가 또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말하고 또 금방 까먹어요. 근데 윤종민 전문가가 말한 거는 제가 여기서 우리 1,600분 그리고 매일 듣는 분이 한 2,000분 정도 되잖아요. VL을 통해서 분들한테 제가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윤종민 전문가가 말한 것들을 종목들에 뭐 안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제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리고 제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관심 종목에 올려놨다. 제가 처음 들은 게 많다. 솔직히 아스트 처음 들었고 솔직히 처음 들었어요. 네. DTNC 처음 들었어요. 근데 관심을 제가 쏠렸고 항공운주 저는 저때까지 디스했던 주식인데 하도 얘기 들어서 한국항공운주도 관심제 넣었고 그다음에 저도 얘기 방송에서 써먹었고 대형미디어도 저는 여태까지 죄송하지만 상장돼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SM이나 이런 쪽에 꽂혀 있었죠. 잘 몰랐는데 대형미디어도 예전부터 있던 회사지만 관심 없다가 관심 넣은 거는 분명히 윤종민 전문가가 새로운 종목을 발굴했다는 건 내가 거기는 인정해야 돼. 주가 올라간 건 내가 다른 얘기고 인정할 거 인정.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밥 사는 지금 밥이요? 그렇게까지 언젠가 사게 되겠죠. 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 공개 방송? 예. 뭔 공개 방송을 또 해? 베스트 전문가니까.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죠. 겸손까지 하면서. 아니, 어제 그렇게 금요일날 달리던 이유, 달렸는데도.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하셨는데. 일요일날 5시간 했다면서. 노력하는 다음 주 되겠어요. 아니, 너무 하지 말고, 나서지 마시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몇 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장중 방송입니다. 네네? 이틀 연속으로? 예. 이틀 연속으로. 진짜로? 장중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제가 방송 나와서, 좀 어떤 경우에는 좀 거만 떨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지쳐가지고, 그냥저냥 대충 뭐 방송하고 많은 걸로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장중에 어떤 방식으로 리딩을 하고, 매매를 해 나가는지 하는 부분을 같이 이제 체험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윤종민 전문가가 거만한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죠. 솔직히. 네. 진솔한 건 있죠. 진솔한 거.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온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말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이제 월간 저희 방 회원분들의 평균 수익률입니다. 네. 이게 이게 중간값이라는 거야? 실제 찍혀 나오는 건데. 이게 중간값이야? 중간값? 중간값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평균 수익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중간값 맞네요. 네. 예, 평균 수익률입니다. 네. 예, 거짓 없는 평균 수익률이고 네.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전화 그렇게 오죠. 네. 많은 분들 지금 제 방에 이제 회원분들이 60 내지 70명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인데 그 많은 분들의 평균 수익률 를 이제 놓고 따져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제 리딩을 따라오세요. 잠시만요. 이거 여기 2.36, 6.94 이거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2.21, 5.2, 2.98 이거 이성원 대표가 확인해줘봐. 이거 나 안 보여. 아니 이거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이성원 이거 우리 아무리 내가 믿지만 윤종민 전문가가 숫자로 만든 거 아니야? 그거 누가 믿어? 이거 딱 찍혀 나와? 찍혀 나와? 저희 전산 시스템에 직원용 전산 시스템에 이 화면이 있어요. 이거를 거짓말했다라면은 방송에서 안 내보내주겠지 화면에서. 다시 와. 이게 뭐야? 이거는 진짜 전산이야? 전산상에서 찍혀 나오는 거를 제가 이 드래그를 해서 화면을 따온 겁니다. 이게 제일 위에 게 이제 03월 1일부터 3월 18일까지의 수익률 현황을 제가 이제 따온 거고 밑에 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현황 밑에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현황 그 밑에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밑에가 11월 1일부터 11월 31일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몇몇 분만 수익 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죠. 그럼 짜증나죠.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보시면은 12월 달에도 지금 이제 고객분들의 개별 이제 수익률 현황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익률 현황이 나오는지. 대부분의 분들이 두 자릿수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마이너스 수익률 난 분도 계십니다. 있지, 물론. 하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어떤 이제 수익률 내역 현황을 쭉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이게 1월달 현황이에요. 요거까지가 1월 현황이고요. 네. 이게 이제 2월 현황입니다. 2월달 현황도 쭉 보시면은 네. 대부분의 분들이 수익률이 고른 분포도로 아주 잘 나고 있다. 이거 뭔가 가짜 같지는 않다. 보실 수가 있다. 인정, 이거는 가짜는 아니야. 저거 가짜로 만들려면 어려워. 요거 3월달. 그렇죠. 어렵죠. 가짜로 만들면 3월달의 수익률 현황표예요. 이게. 지금 이제 18일까지, 19일까지의 수익률 현황표입니다. 기간 예. 가중평균자 나오는 거 보니까 가짜일 순 없네. 그쵸. 예.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안 나온다. 전문가로는 안 나와. 이건 계산은.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수익률을 계속 올려 나가느냐예요. 네. 그거는 아스트. 확실한 종목에 대한 일종의 이제 집중화 전략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구사하는 어떤 리딩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방법이라는 게 차트 하나만 바라보면서 종목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 핵심적으로 이 매매를 해 나가는, 그러니까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는 그런 종목으로 삼아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한두 종목 찍어갖고는 답이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종목에 위험할 텐데. 확실한 발굴, 분석, 네.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분석, 향후에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나갈 것인지 하는데 네. 부분에 대한 분석. 이런 확실한 어떤 이제 그 시나리오가 다 짜여져야지 네. 이렇게 이제 리딩이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매달마다 수익률을 올려주는 종목들이 꼭 있어요. 12월 같은 경우는 자 자료 화면 다시 보시죠. 12월 같은 경우에는 CTC 바이오였단 말이에요. 네. 예,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수익률입니다. 이 종목 수익률 고객분들의. 네네. 이 모든 분들이 다 두 자릿수 수익률. 1월 달에는 뭐였냐면 AD테크였었어요. 수익률 보면은 30% 이상의 그런 수익률이 고객분들이. AD테크는 1월 달이요. 병선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예, 잘 됐었던 그쵸. 바로 그 주식이네. 예. 네. 네. 발생됐었던 그런 수익률인 거고. 네. AD테크. 네. 그리고 2월 달에는 아스트. 아스트도 수익률, 아스트. 오른쪽 수익률 보시면은 네. 20% 이상의 그런 수익률들이 이 한두 번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 방에 있는 회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고객분들이 대부분이 사시니까.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 그리고 네. 3월 달에는 지금 이제 대원 미디어.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네. 이게 이제 시장이 가면 갈수록 네. 이 수급 주체들이 좀 어긋나기도 하고 깨질 수도 있지. 예, 차트 하나만 바라보면서 매매하기에는 네.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네. 얼마나 종목을 잘 발굴하느냐, 그리고 네. 그 종목 해당 회사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를 꼼꼼하게 계속 체크를 해 나가고 어떤 그림으로 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적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를 하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와 같이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지 꾸준하게 수익을 올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원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월 수익률, 월간 수익률 2%만 올리더라도 1년이면은 그게 24%에서 30%까지 수익률이 올라오게 된다. 네. 그거를 월 수익률 2% 올리고 3% 올리는 거를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지 말자. 그런 어떤 이제 그 일종의 느긋하고 욕심내지 않는 그런 마인드 속에서 매매 흐름을 진행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리딩하는 어떤 이제 전문가도 잘 만나야죠. 진짜 이게 대단한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사실은 잠깐 자라서 올라오기 쉽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꾸준하게 플러스 나오기가 네. 이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외부에서 전문가 활동을 할 때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수익률 종목 고객이 수익 내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네. 위에 종목이 내 종목 내가 입에서 나온 종목이 가는 게 중요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갖고서 이제 베스트를 뭐 선정을 하고 하는데 사실 그거 의미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랄로 그 나오는 거 뭐해? 근데 이제 진짜 이렇게 고객을 리딩을 해서 이게 수익률이 나오고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뭐 무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나와주는 거, 요게 정말 수익이 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 요걸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어떤 분이
미논미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저도 궁금한데 지금 잘 나가는 것만 보여줬는데 손실 난 것도 있을 텐데요. DTNC 수익률에서 손실은 어떻게 계산해요? 손실은 혹시 빼고 하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수익률을 끌어올렸었던 주요 종목, 주된 종목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당연히 손실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력으로 비중 실으면서 매매해드리는 종목이 다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실패한 게 있어요. DTNC입니다. 이 DTNC도 초기에는 수익률 20%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때는 그 시점에서는 비중을 많이 쓰지를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올라오는 구간에서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런데 DTNC를 왜 포기를 했냐면은 다 사유가 있어요. DTNC에 대해서는 한 4% 정도, 4% 5% 정도 손절을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비밀 종목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다 사유가 있어요. 사유가 없으면은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거고 허풍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절을 시켜야지 되니까. 이거 무조건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세게 노래 부르면서 다녔던 거를 손절매 하세요. 누가 파냐고요. 그렇지. 예.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DTNC를 판 이유는 뭐냐면은 이 DTNC의 수익 구조가 시험 인증인데 지금 당장은 휴대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전자파 인증 이쪽에 대한 어떤 이제 수익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은 DTNC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샷이잖아 그냥. 그렇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S6를 딱 내놨어요. 그러면은 S6가 100대가 팔리든 10,000대가 팔리든 10만 대가 팔리든 그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자기가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그래갖고 내가 찜찜하다 그랬잖아요. 모델수가 줄어드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 된다 나한테 우겼잖아 그때요. 형님 말을 좀 들어.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보고 여러 쪽에 내 말이 맞았죠? 보니 내 말이 맞았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덜 나와요. 하지만은 이게 이제 지금 시험 인증센터 대규모 인증센터 이제 거의 완공에 가까워 오는데 이거 완공되면은 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물건들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좀 피해 있다가 실적 나오고 나서 혹은 인증센터 건립 후에 물량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은 다시 진입을 하겠다. 그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떤 거요? 진짜 솔직히 진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이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이건 이제 퍼센트로 했잖아요. 퍼센트인데 이제 퍼센트는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자금 있잖아요. 계산이 금방 나오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요. 또 걱정되는 게 솔직히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유료 방송 전문가 쪽으로 툭 가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왜냐면 이거 하면 제가 더 확 회원들이 막 들어올 거 같은데요. 그런 걱정이 있어. 근데 뭐 사이트에서는 계속 오라고 저한테 그렇죠? 계속 그래요. 안 가죠. 이제 그거 확실해줘야 돼. 왜냐하면은 했다가 거기 가면 이거 낮 동안 우려야 돼 우리는. 왜냐하면은 제가 제 체질 자체가 유료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방송 나와서 막 한다고 하더라도 뭐 수익률 대박 난다는 등 어쩐다는 등 그런 뻥튀기성의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홍보를 지금 잘난 체한 건 뻥이 아니었네 그럼. 그렇죠. 진솔하게 얘기했을 뿐이네. 뭐랄까 좀 예쁘게 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한번 말 한마디로 귀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지금 있는데 내가 유료 전문가 사업으로 가버릴까 그냥? 형님은 성공하세요. 난 엄청 얘기 많았었지. 원익스에서 하라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이게 그분이 3개월마다 오신다며. 근데 이게 지금 꾸준하게 수익이 좋았잖아요. 앞으로까지 계속해서 좋을 수 있습니까?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지. 본격적으로 작두 타는 거야? 3년 가는 거예요. 3년 가는 겁니까? 아니,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그 종목 한두 개에서 이렇게 잠깐 컨디션 좋을 때 좋다고 해서 들어가면은 꼭대기 경우가 많거든. 하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이륙을 시작하는 듯한 수익률이거든. 갑자기 폭발적으로 내는 수익률이 아니더라고. 제가 관리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률. 아까 DTNC 실패에도 이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솔직히 이 얘기하면서 오늘 보내드릴 텐데요. 윤종민 전문가한테 밥 얻어먹은 거가 한 번 있어. 우리 군내 식당에서 딱 한 번 얻어먹어. 2번 있어요, 2번. 올해 들어서? 올해 한 번. 한 번은 작년인가 보다. 작년에 얻어서 내가 나는 그런 말을 안 해. 근데 윤종민 전문가 주식 보는 눈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가 많아요. 솔직히. 왜냐면 그 DTNC는 제가 말 때부터 약간 제가 느낌이 안 왔는데 아스트 있잖아, 아스트. 처음에 할 땐 내가 마음에 안 왔어요. 왜냐면 저는 항공우주를 싫어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신뢰는 없어. 근데 아스트의 수치를 내가 몇 개 봤어. 확인했어, 그거 얘기해서. 그리고 대형미디어 얘기하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저의 스토리에 딱딱 맞았던 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까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공개방송 하시는데요. 항상 이거 있잖아요.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가야죠. 네, 빨리 가야 돼요. 늦게 가면은요. 왜냐면 그 앞에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약간 텃세가 있어요. 뭐든지 먼저 가셔야 돼. 빨리. 그럼요. 빨리 가서서 한나라도 먼저 더 해야죠. 나중에 공개 방송하면 약간 진도가 전체적으로 늦어져요. 새로운 분들 상대해보면 기존 분은 약간 서운해할 수 있어. 솔직히 그래요. 왜 우리끼리 해야 되는데 공개 방송에서 많이 오면 전문가님이 내 거를 안 봐주시거든.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해놨던 VOD 같은 거에서 빨리빨리 보시고요. 먼저 가시는 게 장땡이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요. 얻어먹 하나 밥 한번 사드려야겠다. 안 얻어먹 괜히 그거 갖고 오면 안 돼. 근데 정말요. 그래서 하시려면 빨리 가셔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이 보면은요, 또 플러스로 또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데 큰 변화는 없어요. 오늘 다만 특징주는 하루 이틀 쉬었나요? 변동성이 있어도 한약품이 다시 올라가는 거. 그리고 L생명과 다시 같이 손잡고 있죠.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내수주.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게 지금 시장 강세 주도하는 거 내수주거든요. 그렇죠. 제약주, 뭐 어쨌든 제약도 내수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한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매출처를 찾았다라는 거. 제약 그 내수 기반에서. 그다음에 증권주.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어디가 있습니까? 증권주, 건설주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강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내수주에 대한 강세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보면 이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보면은 뭐 미국에서 바이오젠이라든가요, 어떤 뭐 암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것들 해갖고 2에서 3%씩 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보였던 거 브렉락에서는 IBB 이가 오늘 2.4% 떨어졌어, 2.5% 떨어졌을 겁니다. 9일 만에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주식에 대한 버블 또 나오는 거죠. 작년 7월에 처음 나왔잖아요. 옐런 의장 얘기할 때. 그래서 뭐 3, 4개월, 2, 3개월 쉬어다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파이자 같은 경우 있죠. 파이자는 전통적인 뭐 세계 최대의 제약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파이자 오늘도 사상체육과예요. 근데 파이자가 오늘 사상체육과인 거는 약간 얘네가 완전 순수 바이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좋아졌냐면 뭐에 대한 기대감이 났냐면 저거예요. 유방암 치료제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을 것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시작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졸리는? 그건 난 모르죠. 졸리는 또 뭐야? 다른 회사 거야?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 때문에 미리 저거 했잖아요. 안 졸리.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심각한 얘기 하는데 너무 딴 얘기를 해서 심각하게 얘기해서 나 졸리가 무슨 시작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바이오젠 같은 경우도 이 치매 치료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두려워하는 질병들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다. 치료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에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뭐 유방암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죽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안 나온 바이오주도 시장이 꺾일 때, 투심이 네네. 꺾일 때는 한번 크게 조정은 나옵니다. 그거는 네. 이제 반드시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조정이 나왔을 때 야 이건 테마로 끝나고 뭐 4대강 테마주들처럼 이렇게 죽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결국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기업들이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증권사별 아까 이제 증권사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증권사별로 이제 실적 예상치 1분기 실적 예상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NH는 NH투자증권인데요. 올해 1분기 실적?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로커리지 MS 마켓쉐어가 지금 보게 되면 키움이 15% 가까이 됩니다. 1분기에. 근데 이제 나머지 대형사들 이제 고만고만하거든요. 네네. 의외로 대우가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는. 네네. 의외로 대우가 좀 많이 줄었고. 근데 네. 대우 같은 경우는 거의 저게 없었거든요. 구조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브로커리지 매매가 좀 많이 줄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진 않을 거래요. 그죠? 네. 왜냐하면 사장님 바뀌었는데 잘 안 하면 이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지. 그죠? 그런 성격이 네.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네. 그 재밌는 건 뭐냐면 랩. 이게 키움이 아쉬운 건 이겁니다. 랩하고 ELS 판매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건 안 하는 거지 머리 아픈 거. 자사운용사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 참 보면은 NH투자가 참 잘하는 게 뭐냐면 랩도 잘 팔고 있고요. 삼성도 랩을 원래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도 잘하고 있고 ELS 같은 경우도 지금 뭐 ELS는 대우가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ELS 판매도 좋았고 1인당 순 영업수익을 보게 되면 역시 키움이 압도적입니다. 그죠? 키움이 압도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난다라는 거. 근데 우리 월급 안 올려주니? 시리아 방송되고. 짜증 갑자기 훅 나네. 짜증 갑자기 확 나네. 네. 그러면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이 말로만 하고 전화 안 걸어가서 그래? 그러니까요. 네. 하기 싫다. 그 말을 들으니까 하기 싫네. 계속해 주세요. 고객 자산 200조, 삼성이 200조. 갑자기 썰렁해지지. 고객 자산 170조. 근데 이 키움이 ROE가 11%란 말이에요. ROE가 11%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다른 증권사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다르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메리츠. 메리츠가 ROE가 20%가 나옵니다. 이 ROE 20%는 언제적 ROE 20%입니까? 증권사 ROE 20%가 나왔던 때가 잠깐 있었죠, 아주. 모르잖아. 90년대.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이 월급 사상 최고, 증권사에서 월급 사상 최고를 기록할 때. 그때가 ROE 20%가 나왔어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3년 동안 1340% 보너스. 그렇죠. 그때가 ROE 1600% 정도 받. 그때가 ROE 20% 나왔었거든요, 증권사들이. 근데 지금 메리츠가 ROE 20%대가 나오고 있어요. 19.5%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대단한 ROE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조조정 효과를 동반을 했고 한화투자증권이 지금 이제 그거를 갖다가 따라하겠다. 그래서 한화도 지금 지점수 확 줄이겠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점수 줄여서 가겠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쪽에서도 아마 중소형, 대형사에서는 아직까지 뭐 노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는 못하겠지만 아마 소형 증권사에서는 아마 이 메리츠에 대한 그쪽 모델을 따라할 거다. 근데 메리츠가 실적이 잘 나온 게 리테일에서 뭐 흑자 전환한 걸로만 잘 나온 게 아니라 얘네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 PI를 무지하게 잘해요. 얘네가 요즘 장외 주식 PI를 매우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나온 실적에 대한 쪽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이제 메리츠는 뭐 PI도 잘했고 그 다음에 리테일도 잘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종금증권이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종금 쪽에서 이자 수익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 PF 쪽 하는 애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이 IB 쪽 애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자금 조달을 가장 빠르게 해주는 데가 바로 메리츠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메리츠가 상당히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실적을 좀 많이 냈고 이 부분이 단기로 그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형에서는 메리츠, 그다음에 이제 중대형에서는 뭐 온라인에서는 뭐 키움이 독보적이겠고 대형 증권사에서는 NH투자증권 요쪽이 상당히 메리츠증권은 그 예전에는 한진 쪽이었는데 완전히 한진이랑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안에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분리돼 있는 그런 맞죠? 그게 독립적으로 돼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이번에 증권사들 얘기 나왔지만 오늘 그 얘기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제 미국 얘기도 그렇지만 그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어닝 시즌 이제 다음 달부터 들어가니까 지금 소위 프리 어닝 시즌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요. 미국에를 비롯해 웬만한 이머징 국가들의 대부분이 어닝에 대한 목표치가 막 줄 하향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은요, 그 참고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제 그거는 이제 S&P 500이나 이런 데 보면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12월 달. 12월 달에 했던 거는 올해 전반적으로 한 5%에서 6% 정도, 정도가 1분기에도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 화면 잠깐 한번 잡아주실래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네, 제 화면요. 제 화면 먼저 주시면, 그 왼쪽은 이제 달러 인덱스에서 올라갔다는 얘기. 네. 2010년부터 꾸준히 올라가면서 강한 달러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 거로 제가 그냥 그렇죠. 네, 캡처해 온 건데요. 여기 오른쪽 거 보세요. 이 오른쪽 거 보시면요.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이거 크게 하려나? 아이고, 쏘리. 크게. 그게, 아이고, 한 번 누르면 커지는데. 이게 보면요. 여기 파란색 있죠, 여기요. 파란색이요. 여기 파란색이요. 이거 보시면, 이게 흥미로운 건데요. 좀 칠판으로 색깔로 해갖고 빨간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 파란 거요. 파란 거는 2014년 12월 말에 집계한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플러스 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망치가 이제 1분기, 3분기에서 연간으로 한 7, 8%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1분기에 약하지만 4분기로 가서 좋아진다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3월 18일 날 다시 조사해 봤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해갖고 해봤어요. 이거 어디냐면 소스는 월스트리트 저널 마켓 데이터 그룹이라는 데서 팩트셋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팩트셋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우리나라의 뭐 YZFN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덜커덩 1분기 마이너스 가요. 마이너스 5% 훅 떨어집니다. 플러스 났던 애들이 5%이고 2분기도 마이너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강한 달러에 따른 효과. 물론 일부 이거 아니다. 이게 전망치가 마이너스. 네, 전망치 자체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간 건데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우리나라는 4년째 그림이 보시면 연초 이렇게 이 정도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익이 난다 그러면 연초에 그 1분기 2분기 사이에서 이익의 전망치 이렇게 낮아져요. 그리고 다시 제 그래프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그리는 건데 또 올라가요. 그 새해가 되면 올라갔다 또 내려가요. 전망을 연초에 과도하게 하는 거지. 네,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가요. 주라양되는 게 올해 추세예요, 추세. 네. 대한민국의 추세였어요. 네. 근데 요번에 흥미로운 거 아세요? 이번엔 조금 다르지. 좀 다른 게 아니라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또 어디로 도망갔어, 이거, 제가 하면. 예. 이게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란 거. 이게 뭐냐면요. KB투자증권에서 집계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FN 가이드나 YZFN의 자료를 총괄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거 흥미로워. 이성훈 대표도 이것도 방송 갖다 써요. 네, 여기 지금 저도 이제 잡아놨어요. 이거 대박이잖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보시면 여기 고동색 있죠? 네. 이 고동색은 지수예요, 지수. 그러니까 지수에 올랐다 떨어졌다 2011년부터 해갖고 올라갔죠. 최근에 좀 올라가잖아요. 네, 지수죠. 2050%인데요. 요게 말했다 까만 선 있죠?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잖아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거예요. 연초에는 목표를 장밋빛 한 거죠. 기업들도 그러니 증권사도 장밋빛 하는 거야. 계속 떨어뜨렸어. 이게 전망치가 계속 떨어졌던 건데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 꺾이기 시작, 위로 올렸어요, 이번에. 이게 지난달 겁니다, 3월 말. 이게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이게 올라갔어요. 처음으로.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원자재 수입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항공주도 좋아질 거고요. 정유주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정유주는 오히려 안 좋아. 실적 했지만 실적 바탕을 올렸어요, 얘네가. 정유주조차도.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효과가 크죠. 환율. 그리고 정제 마진 나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삼성, 올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게 이제 발빠진 친구들 있죠.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가 잘 팔릴 거란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올라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잖아요. 이게 쭉 올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어찌됐건 맞건 틀리건 간에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19조 원을 지금 요번에 목표치를 연간 매출을 올렸고요. 영업이익이 1조 원, 순이익 1조 원 정도 올렸어요, 지금. 이게 하여튼 4년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이거 더 흥미로운데요. 다음 걸 보시면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이것도 FN 가이드 이런 걸 통해서 여기 한 건데요. 여기 보면 YZFN을 통해서 딱 나온 겁니다. 나라비를 세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한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꼭 이게 맞는다 틀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가 이런 거가 있다. 지금 증권사 의견을 다 취합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그래프가 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일 맞죠. 네. 최근 1개월 동안에 한 달 동안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목표치를 상회한 거예요. 현대상선. 저는 선호하지 않지만 현대상선 어찌됐건. 네. 이거는 있는 숫자들이면,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유를 묻지 마세요. 대한항공, SK하이닉스, 대우증권, 그죠? SK이노베이션, SO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리
정유회사들이 실제 목표치를 상향시켰어요. 어찌됐건 낮았던 걸 올렸건 더 올렸건 간에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보다 올렸어요, 얘네들이요. 노루홀딩스는 뭔지 몰라. 노루홀딩스, 노루페인트. 그건 몰라. 난 잘 모르는 회사고. 그냥 화학 관련돼서 그 정유 수입해다 파는 거기 때문에 말되는 거야. 엄청나게 다운된 거죠. 네. 삼성전기, GS, 그리고 GS. 이승원 대표가 좋아하는 사조산업, 세아제강 내가 잘 모르고 한국전력, 이런 거네. 의외로 또 있는 게 중소형주 중에서 토비스가 들어갑니다. 토비스는 늘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토비스가 또 올랐어. 아모레지. LF는 뭐야? LF, LG 패션. LG 패션. 네. 그거가 있고, 에키홀딩스가 있고요. 네. 영업무역 인터플렉스가 들어가요, 인터플렉스. 그 동호는 술인가? 뭐야, 이거? 닭고기? 동원산업. 동우요? 닭고기. 뭐 이거 각종 왜 들어가는지 몰라. 닭고기 좋다니까요. 닭고기 할인 봐봐. 할인 그때 얘기하고. 누가 뭐래? 닭고기 오른다 그랬잖아. 닭고기 좋다니까요. 네. 그래갖고 지금 맥도날드에서 그 치킨 프라이가 또 새로 나왔네요. 네. 그 인터플렉스 한국금융지주에서 그렇게 다 들어있죠. 이건 KB 투자증권에서 한 걸 제가 오늘 인용하는 건데요. 제가 본 자료 중에서 요즘 낭호 중에 제일 잘 만들었어. 이 자료. 괜찮죠, 이거? 네. 예. 이거 설명하기도 좋고, 시청자분들, 하여튼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래갖고 이 친구의 논리는 뭐냐면, 그래서 이 친구의 논리는, 제 얘기 아니라 이 친구의 논리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갇혀있던 2050, 2100의 그 위에 박스 있잖아요. 네. 그걸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얘가. 이 친구의 주장은. 그죠? 근데 이 친구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 또 하루만 기다리시면 되죠. 그죠? 왜냐면 오늘 또 그런 시장에 비해돼서 40페이지짜리 전주현님이 또 오늘 또 레포트를 발표하셨더라고. 내가 웬만하면 안 읽어보거든요. 길면. 네. 대충 맛은 봤어. 근데 또 한 번에 역장이 나왔네? 그래서 내일 또 우리 전주현님과 함께하는 시간 꼭 기다려주셔야 되겠고. 하여튼 매주 수요일 날은 이제 수요일 날이라고 하면 안 되지. 네. 전주현데이지, 전주현데이. 네. 매주 수요일은 전주현데이. 내일 꼭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에서 요즘도 보면 VOD를 어떻게 보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네. 제가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유튜브 있죠, 유튜브. 네, 유튜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화면 계속 보여주시면 제 화면 다시 잡아주세요. 보시면 유튜브.com/딱TV 치시면 딱TV 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요즘 보면 이상하게 많이 늘어나. 지난번에 했던 800명 초반이었잖아요. 네. 은근슬 930명 됐네. 이러다가 우리 상 받을 줄 몰라. 팟빵에 들어가서 팟빵에서도 또 보실 수 있죠. 팟빵에서도 팟빵도 자기가 좀 잡아줘봐. 팟빙이네. 팟빵에 들어가서 팟빙은 무슨 고도리치 삥이 나오게? 그러니까 딱TV 검색하시게 되면 5개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이승원 대표 좀 잡아주세요. 팟빵에 들어가서 딱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절 말고 화면. 딱TV라고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딱TV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여기 맨 위에 두 남자 쇼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들으셔도 되고, 요 팟빵도 되고, 뭐 다른 것도 되고, 뭐 이 듣는 팟캐스트 방송을 듣는 앱을 설치하셔서 딱TV 검색하셔서 두 남자 쇼 검색하시게 되면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비디오 오디오 버전인데 비디오는 유튜브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우리 그 라이브러리가 무료 라이브러리라 좀 비디오 느리더라고. 그래서 오디오는 뭐 잘 받아지니까 여전히. 유튜브가 제일 빨라요. 그리고 유튜브가 제일 빠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오늘은 저희가 딱한 정보 녹음 있는 날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일 기분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말이 잘 나오는 게 뒷담화야. 뒷담화. 네. 뒷담화 깔 때가 제일 재밌잖아요. 뭐든지. 술술 뒷담화까지 확 나오는데요. 오늘 뒷담화 대특집이 들어갑니다. 네. 왜냐면 우리 이번에 새로 또 김성훈 팀장은 요새 계속 갇히고 있는데 이 친구 오늘 도망갔어. 뭐 출장 안 간다며? 부산으로 출장 갔다 그래서. 진짜 출장에 놀러 가는 거야. 연애하러 가는 거야. 이 친구 연애 사업은 뭐 그렇게 평일날은 안 해? 평일날은 안 합니다. 그래. 그래서 하여튼 오늘 김성훈 팀장을 제외하고 뒷담화 특집이기 때문에 오늘 하여튼 내일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것도 딱한 정보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부는 그래서 여기서 깔끔하게 마감하겠고요. 2부에는요. 오늘 못다한 이슈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 마저 좀 하고 우리가 초대 손님 함께하는 시간 또 2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투자전문가 황수택입니다. 태풍 같은 주식시장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주도 업종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시장의 중심을 찾아야 수익이 생깁니다.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채널 K방송을 통해서 태풍의 눈 매직 15 새로운 매매 패러다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점유율 10년 연속 1위, 키움증권이 드리는 특별한 서비스 키워드림. 고객 여러분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위해 전문 자격증을 갖춘 투자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밑으로 밀릴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식 되사기가 부담스러워지죠. 국민연금에 사실 빠져나간 흔적이 없고 배당은 한 2% 정도 수준 주고 시총은 2,000원 정도면은 그래서 이것도 뭐 가져가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타보는 제일 쉽다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 제일 매매하기가 만만하다. 거래에 있으면서 외봉이다. 영웅문 상담 메뉴 중 키워드림을 클릭 후 화면 번호 122번 키워드림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좌측의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림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키워드림 페이지에서 자신의 투자 전문가를 찾으신 후 좌측 회원 전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장중 실시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며 우측의 홈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문가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용 SMS,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각종 실시간 정보와 스팟 시황 정보, 증권 교육 강좌, 전문 교육 과정 등 VOD 서비스를 항상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드리는 특별한 서비스 키워드림.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똑똑한 주부구단의 수박 고르는 방법은? 가격이 같으면 당도가 높고 당도가 같으면 가격이 낮은 것을 고른다. 좋은 ELS를 똑똑하게 고를 땐?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고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낮은 것을 고른다. 키움증권에 가봐요. 똑똑한 ELS가 있어요. ELS 쿠폰 계산기를 이용하면 기초자산 구조 등을 내 맘대로 직접 설계할 수 있어요. 특허 출원한 위험지표를 활용하여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위험도가 낮고 위험도가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아주 똑똑하게 고를 수 있어요. 이제 ELS도 똑똑한 ELS로 똑똑하게 골라요.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투자전문가 황수택입니다. 태풍 같은 주식시장에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주도 업종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시장의 중심을 찾아야 수익이 생깁니다.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채널 K방송을 통해서 태풍의 눈 매직 15 새로운 매매 패러다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뭐 좀 멈춰놨어요. 네. 한 10분 전, 20분 전 대비 뭐 코스피는 조금 밀려있는데요. 뭐 의미가 없습니다. 1포인트 올라다가 뭐 1포인트 빠지는 분위기. 코스닥은 조금 뭐 강보합 정도 분위기에서 여전히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상 몇 가지 오늘 앞서 좀 다 못한 거 몇 가지 포인트 좀 체크 좀 해보겠는데요. 오늘 그 얘기 한 두 가지만 하고 오늘 초대 손님 하겠습니다. 한쪽에서 뭐 보고서 같은 게 나왔던데 액면 분할 효과랑 K탑 30 효과. 뭐 이제 드디어 이제 보고서가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IBK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네. IBK인데 액면 분할의 영향과 K탑 30의 효과 해갖고 나오고 있는데 얘기했던 거죠. 액면 분할하게 되면은 뭐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인데 액분 자체가 그 주가의 의미를 가지는 거는 아니죠. 어떤 회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결국에는 액분을 하게 되면 이제 거래량에 대한 증가에 대한 쪽이 이제 진행이 된다. 근데 이제 과거 이제 액면 분할을 했던 기업들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되면 주가가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쭉 액분한 쪽으로 했는데, 상장 시장별 초과 수익률, 그 규모에 대한 차이가 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에 대한 쪽을 과거에도 이렇게 보여줬다라는 데이터들이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분을 하는 이유는 K탑 30에 대한 쪽이 이제 편입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쭉 이렇게 막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액면 분할할 수 있는 기업들도 정리해놨는데 그래서 결국엔 K탑 30에 들어가는 종목이 뭐니?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K탑 30에 들어가는 게 예상이잖아요. 예상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건데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보게 되면 썬데이 토즈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 예상이 됐으니까 썬데이 토즈가 좀 들어간다라는 것. 한미 사이언스도 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들었네. 한미 사이언스가 시가총액 1,700인데 지금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보게 되면은 1조 7천억이죠? 그 다음에 썬데이 토즈가 4,800억인데, 요게 지금 들어간다는 거, 한미 사이언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밑에 보게 되면은, 밑에 보면 뭐 키움증권 당연히 들어가야죠. KCC는? 난 KCC. KCC가 없어? 지금 여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없습니다. KCC가 KCC 관심 준대.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쿠쿠전자가 또 K탑 30에 또. 창피한데. 쿠쿠전자. 영원무역. 영원무역. 이렇게 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좀 의외. 근데 이거는 예상이니까 꼭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게 뭐 쿠쿠전자, 영원무역, 한미사이언스, 이런 기업들. 한전기술도 저는 글쎄요. 한전기술 들어가는데 요거는. 각자 이제 각자 증권사 입장인데요. 저는. 이렇게 저는 웬만하면 큰 거에 큰 흐름에서 이거 헛맥 나간 얘기는 잘 안 해요. 10개 얘기하면 5개 맞추고 5개 틀리지만 저가 저는 하여튼 작년부터 말했다시피 K탑 30 할 때 최고의 저 개인적인 관심주는 KCC였거든요. KCC 한번 차트 한번 띄워봐요. KCC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KCC가 거리가 많지 않아요. 근데 KCC는 이제 지분이나 가치가 있는 게 많아갖고 저는 이제 자꾸 전 주식을 얘기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주식 얘기 안 하잖아요. 누가 추천해도 얘기 안 하고 기껏 내면 외국 주식이나 자꾸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오해받기 싫어갖고 자꾸 물어보면 그래도 대형주 거래 안 되는 괜찮으면 좀 자꾸 물어보면 KCC 얘기는 좀 가끔 해요. 근데 KCC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게 파란 거 있죠. 파란 거가 저 외국이죠. 파란 거 외국 맞아요? 잠시만요. 파란 거? 네네. 파란 게 외국이에요. 형님이 사요. 형님 사는데 이제 언젠가 투신이 사고는 올라가겠죠. 근데 저는 KCC에 여전히 좀 관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여기서도 한번 했고요. 딱 한 정도 했고 제가 11월에 이제 향후 25년 동안 관심 있어야 될 만한 거 그런 거 이제 얘기했는데요. 오늘 유엔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어요. 뭔지 아세요? 뭡니까? 유엔에서 그 지도까지 우리나라 신문에도 났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랬는데 우리는 15년 후에 되면 전 세계에 있죠. 40%가 물 부족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 유엔을 보고서 하면 이 아저씨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의 사무총장님을 지금 디스하는 거야, 감히? 왜냐면은 그 쉐일 우리 어렸을 때 오일 뭐라 그랬어요? 석유. 20년 안에 고달되고 석탄은 80년 남았고. 그만 얘기해. 그건 이제 그만 농담은 이거 제 화면 잡아주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 왜냐면 이성 대표 얘기한 석유 부족해서 그거잖아. 매드맥스 영화가 보면 매드맥스 그 예전에 보면 2010년이면 석유가 없어요. 나 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소스가 개인이 아니라 유엔에서 조사한 거예요. 유엔에서 조사한 거예요. 이 화면 보시면요. 시퍼런 거 있죠. 시퍼런 거. 여기 뭐 시퍼런 나라 있죠. 캐나다주 시퍼렇죠.
그리고 보면 여기 또 10% 나라가 있는데 딱 캐나다 정도가 10%고 요 남미 쪽에 한 군데가 10% 나라가 있어요. 거기만이 물이 풍족하고요. 요 푸른색으로 나온 건 괜찮은 나라예요. 빨간 쪽이나 진한 것들은 물 부족한 나라인데요. 이게 보면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4년째 가뭄이 나서 난리 났어요. LA 같은 경우에도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물이 부족하다는 게 이게 이 내용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주장이 있다. 근데 유엔의 주장이라는 얘기가 40%가 15년 안에 물이 부족해진다. 이런 하는 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수처리 회사들 있잖아요. 수처리 관련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처리 관련 회사. 그냥 괜히 정수기 필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처리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CNBC에서 향후 25년 동안 가꿀 주식에서 10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제일 마지막이 비올리라는 회사 기억하세요? 제가 뭐 기억 못하겠죠. 근데 비올리아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얘기했는데 그 화면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올리아 제 화면 잡으세요. 네, 비올리아인데 바로 이 회사거든요. 제가 해외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작년 11월에 13, 유로였어요, 유로. 그 독일 기준이거든, 달러. 유로가 있는데 18유로로 정확히 50% 올랐습니다, 지금 3개월 사이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수천 관련된 게 미가 딴 거 오르는 게 많아. 이건 대표적인 회사고. 그래서 수처리 자원낸 테마가 장기적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 뭐 있는지는 참고적으로 좀 모른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코너 들어가겠습니다.